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보조금의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 단통법의 수혜자는 고객이 아닌 이동통신사들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 규모가 예전보다 줄어들면서 이 통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얘긴데요. 정부가 이 통사의 배불리기에만 나섰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휴대전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뉴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거창군은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는 군민기부운동인 아림천사운동의 3주년을 맞이해 10월 6일 제3회 아림천사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0월 6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아림천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림천사운동 운영위원, 도군의원, 천사마을 주민, 천사학교 학생, 가맹점 후원업체 대표 등과 좋은데이 1,004만 병에 홍보한 주식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이 1일 명예거창군수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 행사는 아림천사운동 기록물 상영, 추진 경과보고, 1일 명예군수 위촉식, 아림천사 스타 선정, 유공자 표창과 후원금 기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8순이나 7순 잔치 대신 잔치 비용을 기부한 어르신과 장학금의 일부를 기부한 학생 등 아름다운 기부 사연이 있는 9명을 아림천사 스타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아림천사운동 이무진 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시작해 3년 동안 소외된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의식개혁운동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아림천사운동이 거창군의 대표적인 기부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아림천사운동은 4,930여 명의 후원으로 약 9억 5천만 원이 모금됐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35가구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지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지역 농업 발전 선도 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10월 8일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2014 지역 농업 발전 선도 인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업 발전 선도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 선도 인상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홍기 군수는 특히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거창 농업의 비전을 확립하고 농업 생산비 절감, 농산물 명품화 추진, 차별화된 지역 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귀농천국 베스트 귀농지 거창 육성, 거창 사과, 딸기 특구 지정, 로컬 푸드 시스템을 통한 투트랙 유통 마케팅 고도화 전략 추진 등 거창 농업 전 분야의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배려해 주신 우리 농업인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상을 계기로 우리 거창 농업이 더 크게 발전하고 더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영농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거창 농업을 만들어 농업, 농촌, 농업인 삼농이 행복한 거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이 10월 6일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거창을 주무대로 거창 출신 배우 최리 씨가 주연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월 6일 오후 영화 귀향의 제작 발표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연경 아나운서와 조정래 감독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이번 제작 발표회에는 신성범 의원, 정청래 의원, 신판성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유영구 전미후원 회장 등이 참석해 영화의 첫걸음을 응원했습니다. 밴드조와 레드로우, 비타민 팩토리 팀의 사전 공연과 국악인 박예리, 국악합창단 둘의 소리의 축하 공연이 더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조정래 감독이 10여 년을 준비한 영화입니다. 영화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 소녀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로서 귀향의 귀자는 돌아올 귀자가 아닌 귀신 귀자를 써서 외국에서 돌아가신 우리 위안부 피해자 소녀들의 넋들을 거창 출신의 배우인 체리 양이 무녀 은경이 돼서 그 넋들을 기리는 영화, 그리고 고향으로 모셔서 그분들께 따뜻한 밥 한 술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 같은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상처받았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영옥과 현재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소녀 은경의 고통을 병치시키며 과거와 현재를 치유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일본의 극심한 역사 왜곡과 우경화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잊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로 거창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10월 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한 위천면 서덕들에서 첫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기 인생 50년의 배우 손숙 씨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영옥 역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거창 출신 배우 최리 씨가 타지에서 죽어간 위안부 소녀의 혼령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소녀 은경 역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창에 살면서도 그렇게 거창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제 고향 거창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어떻게 느끼고 또 촬영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영화는 현재 크라우드 펀딩 전문 업체 텀블벅의 후원을 받아 약 20억 원의 제작비 마련을 위한 국민 후원을 받고 있으며 후원자는 다양한 리워드 상품과 영화 시사회 초대 티켓, 포스터와 엔딩 크레딧 후원자명 게재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함양에서의 가을 여행, 행복한 나의 삶을 콘셉트로 내세운 제53회 함양 물레방앗골 축제가 10월 10일 막을 올렸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 천년의 숲, 함양 상림공원입니다. 지금 저의 이 여유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힐링을 선사할 아주 풍성하고 재밌는 공연과 체험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펼쳐집니다. 함양의 가을 축제, 제53회 함양 물레방앗골 축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53회 함양 물레방앗골 축제가 10월 10일 오후 6시 가수 인순이 씨의 폭발적인 무대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함양에서의 가을 여행, 행복한 나의 삶을 콘셉트로 전시와 공연, 문예 행사,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천년의 날, 화합의 날, 희망의 날에 열린 풍성한 공연과 경연대회, 상림연꽃단지에서 진행된 연뿌리 캐기, 승마 등의 체험 행사는 무료로 진행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함양 물레방앗골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축제 기간 함께 열린 농산물 엑스포 행사장에서 질 좋은 함양의 농특산물을 싸게 구입하기도 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법조타운 내 구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초등학생 등교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홍기 거창군수는 10월 10일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10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거창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며 초등학생 등교 거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유감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과 구치소 설치 반대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는 10월 7일 장민철 부군수를 대표로 관련 부서장을 대표단으로 구성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한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나 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의 활동은 모두 거창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10월 6일 거창군 웅양면 운평마을이 제3호 천사마을, 거창 대성고등학교가 제2호 천사학교로 지정돼 현판 제막식을 열어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군 아린천사운동본부는 10월 6일 제3호 천사마을로 웅양면 운평마을을 제2호 천사학교로 대성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이홍기 거창군수, 이무진 아린천사운동본부장, 김칠성 교육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에 모인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제3호 천사마을인 웅양면 운평마을 67가구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매월 67구좌 6만 7천 원씩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대성고등학교는 전교생 593명과 교직원 45명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1,010구좌 월 101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이렇게 모인 귀한 정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무진 본부장도 아린천사운동에 동참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며 주위에서 어려운 사정을 들은 분들은 군청이나 아린천사본부로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워크숍이 10월 7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거창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10월 7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거창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거창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가조면과 북상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식전 공연, 특강,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특강을 통해 동서남북 어디라도 좋은 거창의 향후 프로젝트 등 군정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을 통해 질적 성숙 사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김은희 걷고 싶은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주민자치의 의미와 사례를 주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자치사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워크숍 성과 분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자치위원장 연석회의,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해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월은 노벨상 발표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은 시인은 꾸준히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언급됐지만 아쉽게도 이번 역시 수상의 인연이 닿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유룡 카이스트 교수 겸 IBS 단장의 노벨 화학상 수상도 무산됐죠.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 수상자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감당해 본 적 있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끝까지 맞서본 적 있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인생을 걸어본 적 있는가? 누군가는 열정이라 부르는 것, 우리가 레드라 부르는 것. 레드, 그것을 가져라. Get red, red face.